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뚜엠바오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뚜엠바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뚜엠바오에 와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맞선을 본다든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부모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머니가 어쨌다, 아버지가 반대한다, 누가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때에도 그런 경우를 내가 이제 본 경우가 있어요. 50 4세 이렇게 된 사람들도, 5세 이렇게 된 사람들도 그런 경우를 이제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제 그 나이가 되면은 내가 이제 허락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 통보를 해야 할 그럴 나이가 아직 싶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뭐 30대라든가 4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가족이 누가 반대를 한다. 자, 가족이 내가 데리고 살 여자인데 그 여자에 대해서 가족이 반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접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지금 맞선이 잘 돼가지고 결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나중에 이렇게 어머니 말만 듣고 이렇게 아버지 말만 듣고 그러면은요, 인기 없어요.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마마보이. 어떤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자신있게 결정해주고, 결혼하게 되면 신부, 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신부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신부랑 같이 살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신부 편을 들지 않고, 부모님 편을 들어버린다. 못 삽니다. 결혼해도 못 살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내가 이렇게 봤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어머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든가 아니면 같이 안 살든가 하더라도 내가 신부 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신부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면 살아요. 그런데 신부는 외톨이가 돼가지고 엄마 편을 든다든가 엄마 말을 이렇게 딱 따라준다든가 이러면 결혼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 한국도.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그런 경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처음에는 이제 부모를 모시고 산다라고 했는데 한국 나가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둘이 싸워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선택하든가 아니면은 와이프를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어머님도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한번 삐져버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이렇게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신부가 한번 삐져버리면은 완전히 무대포가 돼버리죠. 입을 들어쓰고 네 맘대로라는 식으로 인사도 안 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어머님하고, 만약에 같이 안 산다 하더라도,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안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하고 같이 살 때는 어머님한테 이렇게 동의를 막 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는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이제 보는데 맞선을 보면서도 그러고 나중에 핑계 대면서도 어머님이 반대를 했다. 아니면은 가족이 반대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내가 하는 것이지 가족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벌써 50이 넘었으면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결혼을 한다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신부 고생하는 거죠. 신부 고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죠. 그런 이제 국제 결혼을 하면서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한번 해봐라고. 반대만 하지 말고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소개도 해주지 않으면서 꼭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소개도 해주지 않아. 그렇지만은 뭐 애국 사람 안 된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알아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렵게 동의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끌려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그래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말을 너무 어머니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이제 한다면은 상당히 이렇게 다음에 결혼 생활에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한국 여자분이 이렇게 상당히 힘들어할 겁니다. 어머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신부 편을 들어버리면. 예. 근데 또 신부 편을 안 들고 어머니 편을 들면 신부가 서운해 하지 않겠습니까? 서운해하죠, 당연히. 서운해하고 그 신부는 결혼 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나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꼭 이제 허락을 맡아야 할 그럴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자면은 보고만 해주면, 알려만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결혼 못 오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 소개도 많이 안 해줘요. 그러면서 장가 안 가냐고 이런 말은 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뭐 신부편만 일방적으로 들어간 소리 아니에요. 싸움을 안 하면 좋겠죠. 다툼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신부편을 들어주는 게 좋다. 그래야만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머님한테도 가족들한테서 서운치 않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나이가 있으면은 당연히 또 이렇게 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잘 살면은 그것으로서 이제 보답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너무 이렇게 어머니나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결혼하기 전에 상의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결혼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너 좋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잘 살 거예요. 네가 좋으면 알아서 네가 해라. 내가 뭐 살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는 거,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나이가 있었을 때는 결혼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말하자면은 인사만 시켜주면 된다. 이런 식인 것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어쩌다 한 명씩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가족이 반대한다, 부모가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